세 번째로 소화기계는 말 그대로 소화를 하는 데 쓰이는 구조물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소화라는 건 음식물 내의 영양소를 소화기관이 잘 흡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소화기계에는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지나서 위로 들어가서 작은 창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창자는 듀오데넘이라고 하는 12지장, 그리고 이 12지장은 요즘 말로 샘창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공장이라고 불렀던 빈창자, 제주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회장이라고 불렀던 돌창자, 일리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샘창자와 빈창자, 돌창자를 지나면 대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장은 큰 창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름 큰 창자, 가로, 그다음에 내림을 지나고 나면 약간 휘어 있는 여기를 S자, 결장 또는 구불창자, 시그모이드 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뻗어 있는 고창자를 지나서 항문으로 해서 배출되는 데까지를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다른 기관들을 다 합쳐놓은 그림인데요. 특히 여기 12번이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약간 꼬리 같은 구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사실 맹장이라는 거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 아펜딕스라고 해서 막창자 꼬리입니다. 이거는 막창자 꼬리, 아니면 옛말로 충수돌기염이라고 하지, 사실 맹장염은 옳은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맥버니점이라고 해서 배꼽에서 골반뼈를 잇는 3분의 1 정도, 오른쪽에 3분의 1 정도 지점에 지금 여기를 맥버니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맥버니 점입니다. 그래서 충수돌기염이 생기면 맥버니 점에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서 약간 중간으로 통증이 옮아간다. 그래서 마이그레이팅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생기면 아마 충수돌기염일 것이다 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의 연동운동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위에 들어가서 산성액과 섞여서 좀 잘게 잘려진 이후에 샘창자, 그리고 빈창자, 그 다음에 돌창자를 지나서 다 소화 흡수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대장을 지날 때는 거의 수분 흡수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빨리빨리 배출해주지 않으면 대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외에 소화기계에 포함되는 것은 간이 있습니다. 간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오른쪽 아래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은 1kg이 넘는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근데 간이 무슨 소화기계에 큰 역할을 해요? 하냐면 첫 번째로는 간이 물질 대사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쓸개즙을 생성을 합니다. 쓸개즙은 쓸개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이 초록색이 쓸개거든요. 간 밑에 있는 쓸개는 쓸개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하지 쓸개즙을 생성하는 것은 간입니다. 그래서 쓸개즙을 생성을 해서 지방 분해를 돕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남는 당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간에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먹거나 해서 남는 영양분이 많게 되면 지방간이 생기고 하는 게 간에서 그런 형식으로 보관을 하다가 또 그것도 넘어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췌장암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 옛날의 췌장이 요즘 이자입니다. 판크리아스라고 하는데요. 이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 인슐린, 혈당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혈당 조절,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하고요. 두 번째는 소화의 역할을 합니다. 이 췌장이 이자가 위 뒤에 이 노랗게 생긴 부분 있죠. 약간 명란젓 같은 질감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위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얘는 샘창자로 열리는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샘창자로 소화에 필요한 액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샘창자를 지나던 음식물이 그 액을 받아서 잘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혈당 조절이 되는 거는 내분비샘이 있어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거나 아니면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왜 이잠, 췌장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사실 이게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에서 그냥 봤을 때 위에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너무 속에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암이 발병했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쓸개입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간 밑에 있는 게 쓸개인데요.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운반돼서 농축되고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 이 쓸개 빠진 놈아 하는 거는 사실 욕으로 사용하지만 그렇게 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쓸개를 빠져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약간 묽은 쓸개즙을 배출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쓸개즙은 하루에 한 1리터 정도까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샘창자에 도착을 하면 쓸개가 내가 수축을 해야겠다 해서 쓸개가 수축을 하면 쓸개즙이 샘창자로 들어가면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특히 쓸개즙에는 빌리루빈이라는 쓸개즙 색소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대변의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만약에 빌리루빈이 없다면 대변의 색은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의 색을 결정하는 게 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입니다. 쓸개즙의 구성 성분을 보면 물, 담즙산, 방금 말했던 빌리루빈,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비율이 잘못 뭉치거나 하면은 쓸개에 돌이 생겨요. 그거를 담석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거는 관을 지나면서 굉장히 큰 통증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증상이 있는 건 아니라서 무증상이다가 갑자기 관이나 이런 게 폐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막히게 되면은 굉장히 큰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쓸개에 돌이 생긴 것이 아닌가 담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소화기계는 입, 식도, 위,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그리고 오름, 가로,
내림, 큰 창자와 S자 창자, 그리고 고창자,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까지, 그 외에 소화기를 도와주는 것들이 간, 이자, 쓸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